오늘은 무엇을 가지고? 네, 세법입니다. 세법. 여러분 그 세법에 그 많은 그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숫자에 너무 함몰되면 정작 시험에 나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. 의외로 그 숫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오히려 함몰이 돼 버려요. 그러다 보면 숫자 외에 실질적인 어떤 그 각 그 세목마다 중요한 포인트들 그 외에 그러니까 숫자 표준 세율 예컨대 그런 세율 외의 것들이 중요한데 오히려 숫자에 함몰되다 보면 시험에 정작 나오는 그 포인트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표준 세율 등등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어디에? 숫자 외에 표준세율이나 이런 중과세율이나 특례세율이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벌써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것들은 가볍게 처리. 지난 영상에 제가 그 주택 중과세를 어떻게 처리하면 그 복잡해 보이는 것이 가볍게 처리되는지 미리 또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오늘은 취득세 그 표준세율을 그 좀 가볍게 처리해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타의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자. 그런 취지로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넘어갈지 이것과 관련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해요. 일단은 그 영상에 띄워져 있듯이 지금 취득세입니다. 취득세. 자, 지금 이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취득의 어떤 이렇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들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게 먼저 익혀져 있어야 각각에 대해서 표준세율이 어떻게 달라붙는지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쯤은 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다. 1년 저기 한 번 정도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다. 이런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이 취득세 표준세율 그러면 어떻습니까? 바로 어떤 종류의 것들이 되게 있고 그 표준세율은 얼마다 이렇게 막 떠오릅니까? 즉각적으로.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부담이 사라지고 부담이 사라지면 나머지의 그 어떤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 다른 여타의 포인트에 하는 데 쓰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번 처리해 놓으면 꽤 오래 간다. 그러다 보면은 여타의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. 그런 방법. 그거를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. 예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애워지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찾다 보면 애워집니다. 찾으려고 하면서 궁리하다 보면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. 이제 실질적인 과정은 이런 과정이니까 꼭 여러분의 것을 찾을 노력을 하십시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달아나기 쉬운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만의 그 노하우, 암기법, 학습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.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보세요. 지금 취득세의 부가 대상이 되는 취득 이벤트에는 상속도 있고 증여 등 무상승계. 사실 상속도 무상승계죠. 그 둘을 나눠놨습니다. 그리고 원시취득, 그 다음에 공유권 분할, 그리고 사실 매매 그 매매가 있어요. 매매. 여기 지금 일부러 지금 일단은 뺐습니다. 매매가 있고 그
복잡한 얘기는 여튼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. 한 가지 예를 지금 드는 거니까. 그리고 여기 특별히 또 농지 같은 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끼어들어 있고, 또 증여 같은 경우는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는 별도로 또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한 번에 단정하게 정리해 두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고, 정리를 한다고 해 뒀는데도 자꾸 흩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, 종국에는 여러분만의 것이 발견되어서 여러분이 누구도 건드려서 흔들 수 없는 기억으로 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앞에서 잠깐 이렇게 이제 대충 본 겁니다. 샘플로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. 자, 이 상속이라는 게 있었죠? 상속. 그리고 이 상속과 관련해서 농지는 따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상속과 함께 농지, 그 다음에 증여와 함께 비영리, 이런 식으로 함께 언급하면 이 사고가 단정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암기되었다가도 흐트러져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요.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경향성인데, 그 휘발성 강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좀 안착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먼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비영리나 농지 이런 것들은 아예 따로 떼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은지는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. 자, 상속이 있었고, 상속은 그냥 가고, 농지는 따로 나중에 떼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위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. 이게 저 때문에 가릴 수도 있으니까, 농지는 따로 떼서 얘기하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상속이 있고요. 또 증여가 있었어요. 증여. 근데 이 증여인데, 증여와 함께 특별히 또 비영리 사업자에게 증여는 따로 떼서 특별히 또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죠.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돈 주고 사는 매매, 매매를 통한 취득, 유상거래라고 하죠. 그래서 유상, 그러니까 매우 전형적인 매매와 같은 돈 주고 사는 유상거래. 앞에 상속이라 증여는 무상거래인 거고요. 자, 무상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상으로 왔고, 또 이렇게 뭔가 취득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원시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원시취득. 원시취득이 뭐예요? 보통 취득할 때, 매매할 때, 또는 증여나 상속, 이 모든 것들은 그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넘겨받는 겁니다. 대가를 치르든 치르지 않든. 그런데 원시취득은요,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누구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것인 겁니다. 예컨대 간척, 매립. 개인적으로는 대개 건축 중에 신축. 내 손, 내 발로.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순수히. 그러니까 누구의 관여나 어떤 인연,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나만의 것, 나로부터 비롯된 것, 이런 느낌을 의미에서 찾아내셔야 돼. 그 원시하면 원시인 생각하면 곤란하겠죠. 왜 취득세에 원시인이 등장합니까? 아무리 암기법이라고 하더라도. 그렇게 되면은 생뚱맞고 그 가지런한 정리, 그리고 다른 데로의 어떤 파급, 응용력, 이런 것들이 확 줄어버립니다. 원시인은 왜 어디서 출몰했었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른 데에서도 암기할 때 유념하시고, 항상 나만의 암기 코드를 만들 때는 그 의미에서 이어져 나오는, 그래야 보는 순간 그 의미를 알면 그 의미에서 연상이 되고 암기 코드도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생뚱맞게 그냥 해버리면 이 가까스로 떠올리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고 확장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강한 방식, 유용한 방식, 파급이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좀 암기에도 급이 있다고 보셔야 돼. 좀 고급진 생산성 있는
완기법이 있고 가장 좀 지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대가리 소위 그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.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각자의 그 문자가 함의하는 뜻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건 뭘 떠올려야 하는지도 또다시 어려워지고 뭐 이중 삼중 집만 더 그 껴안게 되는 거, 짊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고요. 또 이제 그 취득할 때 어떤 공유나 합유나 뭐 이런 총유나 들어보셨죠? 이 공유, 공동 소유. 사실 공동 소유에 세 가지가 있죠. 그 총유 있고 합유 있고 공유 있고 이걸 공동 소유라고 하죠.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. 분할. 예, 요때 표준 세율. 예.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사고 파는 행위가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,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. 예. 그래서 중요한 주택. 주택이라는 게 그 너무 필수 중에 필수 아닙니까? 의식주, 주거. 그래서 이 주거는 따로 떼서 그 서민의 생활, 국민의 생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매우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정해지는 게 표준 세율인 거죠. 그래서 늘 어딜 가나 재산세에서도 주택을 따로 떼서 언급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좀,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은요, 이 건물하고 토지가 이렇게 함께 부속 토지라고 하죠. 함께 해서 주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면 거기에는 건물이 있고 이 토지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주택을 우리가 언급하거나 과세를 할 때는 하나로 통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. 이런 것도 누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해주면 덩달아서 애매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할 때 좀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. 그런 점이 있고, 그러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 외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는 임목이라는 것도 있고요.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? 임목, 그리고 그 권하는 이런 회원권이나 어업권, 양식업권 이런 것들 권자 들어가는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의 세율도 표준세율도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그러면 각각의 표준세율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상속은요, 일단 여러분 상속은 뭡니까?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요, 모든 것이, 그러니까 빠짐없이, 심지어 그 피상속인, 내가 상속받으면 난 상속인이고 상속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해요. 예. 그래서 상속받으면 그 피상속인의 심지어 빚까지 껴안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옮겨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빠짐없이 이빠이, 이럴 때는 좀 용서해 주세요. 이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옮겨 이전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상속 그러면 이빠이, 이빠이, 이팔. 네. 이 28이라고 하는 것은 천분입니다. 천분의 28.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2.8%. 천분의 28이고요. 2.8%. 자, 상속 빚까지도 이빠이 이어받는다. 이빠이.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의미에 충실하게 지금 암기법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? 네.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더 좋은 거? 조금 거리감 있게 갈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이보다 더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겠다.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상속, 그런 거야.
하는 순간 숫자가 떠오르면 좋은 거겠죠. 그 다음에 증여는요, 증여는 여러분,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5천만 원 또는 9천만 원을 줘요. 주는 거잖아요. 대가 없이, 무상으로. 이건 뭡니까? 이거는 내 돈이 가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이 옮겨가는 겁니다. 삶이 옮겨가는 거예요. 증여라는 것. 네, 느낌 옵니까? 증여라는 것 자체도 증여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느낌으로 읽어내셔야 돼.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삶이 오는 거, 넘어오는 거, 삶이. 돈이 아니야. 건물이 아니야. 증여라는 건 곧 그게 그 사람의 삶인 거야. 삶이 옮겨오는 거다. 이렇게 해서 35, 퍼센테이지는 3.5% 이렇게. 그 다음에 유상,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.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사는 거잖아요.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. 유상거래. 사잖아요. 사. 그래서 40%. 그 다음에 원시라는 게 원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. 원시라는 게 뭐예요? 누구로부터 이어받는, 누구 덕을 본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% 내 몫으로 내가 취득한 거다. 이빠이, 불순물 없이 이빠이 내 것이다. 나의 취득이다. 예, 이것도 28%입니다. 1000분의 28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2.8%. 보니까 상속도 이빠이, 원시도 이빠이. 의미적 연결은 좀 달랐죠. 예. 그 다음에 공동소유 한번 볼까요? 공동소유. 공동소유는 색을 조금 바꿔보죠 뭐. 예. 공동소유. 자, 이 공동소유는 여러분 너무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 공유한다면 땅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. 갑과 을이 공유한다면 갑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. 공유는 항상 전체 땅덩어리를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갑, 이렇게 전체 을 이렇게 중첩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. 공유. 특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게 갑도 전체를 덮고 있고 소유권이, 을도 땅 전체를 덮고 있는 이런 방식 전체를. 그런데 그걸 분할한다는 건 뭐예요? 그 지분대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. 이렇게. 이거 중요합니다. 나중에 민법 배울 때 공유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공유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암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바로 이 사실, 이 한 가지 포인트, 공유는 이런 거지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걸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유를 이해할 때 활용을 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돼버려요. 깔끔하게. 근데 사람들은 공유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공유와 관련된 민법 관련 조항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이해가 안 되니 그게 머리에 달라붙어서 암기가 되겠습니까? 절대 안 되지. 되는 게 이상하지. 되는 게 기적이지. 설령 기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한 기억인 거예요. 기형적인 기억. 예. 그 이해로 끝내야 될 것을 암기로 버텨내니 그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? 예. 여튼 요거는 좀 사족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공유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 세법으로 와서 너무너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향후 긴 그 학습의 여정에서 좀 리듬도 경쾌하고 가볍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걸 전체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쪼갠다. 분리시킨다. 이런 분할을 할 때는 여러분 분할이잖아요.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
둘 또는 셋으로 쪼개는 거잖아. 그러니까 분할은 둘 또는 셋으로 쪼갠다 해서 2, 둘, 셋, 23일, 1000분의 23입니다. 2.3%죠? 퍼센테이지로는. 이렇게 이 의미에서 숫자가 끌어 나오는 거. 그러니까 분할의 의미. 어디 생뚱맞게 그 이상한 그 것들을 끌어오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됩니다. 네. 그런 점 유념하시고. 그 다음에 주택은요, 여러분 주택 아까 말씀드렸죠.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 매일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다. 그래서, 그리고 촘촘히 정밀하게. 왜? 너무나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일상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주택이니까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저기 1, 3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와 볼까요? 주택은 이렇게 일상과 너무너무 긴밀히 관련돼 있다. 그래서 10에서 자 이렇게요. 이렇게 볼게요. 10에서 30 그리고 요 중간에 잠깐만요. 아예 다시 쓸게요.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 네. 그리고 요 중간은 또 촘촘히 차등으로 구간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표준세율이. 그래서 이 주택하면 일상, 그리고 이 경계 기준에 여기에 그 가액, 취득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디테일까지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일상,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촘촘히 이렇게 해서 일상, 주택, 일상에서 필수 불가결해서 매우 민감하게 촘촘히 1000분의 10까지의 구간이 있고 차등 구간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1000분의 30 표준세율 구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구간이 재미나게도 6억, 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6, 9가 또 이렇게 뒤집으면 또 6이 9가 되고 9가 6이 되고 뭐 이 구간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. 하여튼 이거 이전에 주택은 일상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서 구간이 1000분의 10까지 구간, 그 다음에 1000분의 30 그 너머 구간,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차등이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적 연결고리로 접근하면 좋겠다.